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남궁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요, 제가 굉장히 팬으로서 구독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마스다 부장. 그분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년의 남자가 퇴근 후에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마시면서 저는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저분한테는 저 눈가 잔주름이라는 이런 주름들이 과연 빠지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 매력을 더 없애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서 눈가 주름 이런 편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눈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눈은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논문에 의한 건데, 마스크를 써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다 보이죠. 뭐 화나거나 웃거나 뭐 슬프거나. 눈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눈도 노화를 피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더 노화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에 노화가 진행될 때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뭐 눈 밑에 지방 볼륨이 이제 위축되고 꺼지면서 여기가 휑해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돼요. 팔자 주변에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옆에 이제 V라인 쪽에 보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처지는 양상을 나타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볼륨이 꺼지면서 톤이 이제 다크서클처럼 이제 티티하게, 검은티티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눈 주변이 왜 다른 곳에보다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느냐, 눈 근육은 항상 우리가 움직이죠. 눈을 뜨거나 웃음을 짓거나 하여튼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주름도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눈가의 피부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 피부가 제일 얇아요. 피지선 분비도 다른 부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만큼 더 주름도 잘 생기는 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노화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이거든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수술적인 방법을 택할까 아니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택할까,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안검, 하안검 아니면 눈밑 지방 재배치, 뭐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 결국에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 7년 전 사진이에요. 인상이 되게 피곤해 보이죠. 눈밑에 지방이 돌출이 됐고 그 밑에는 약간 꺼졌어요. 여기도 꺼졌고. 그래서 우리 은은님께서 눈밑, 저는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 제거를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5, 6년은 편안하게 눈밑 걱정 없이 살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화를 겪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40 중반부터가 노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피할 수 없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은 제거가 됐는데 볼륨이 빠지면서 눈가에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늘져 보이고 톤도 좀 어두워 보이고요. 그러면서 눈꺼풀은 돌출이 돼 보이고.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누구나 다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보셨듯이 저도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다시 처지기 시작하고 눈가에 노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할 게 사실은 저는 정해져 있어요. 눈 여기를 살짝 피부를 절개해서 약간 위로 올려주는 수술적인 방법이 답일 것 같아요. 눈가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시술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 방법도 마찬가지고, 시술 방법도 복합적인 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병원들마다 이벤트 하는 거 보면은 눈가 주변의 시술은 굉장히 머드 붙어 있고, 머드부터 그 경우의 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좀 선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러예요. 볼륨이 꺼져 있으면 뭔가를 채워야겠죠. 이 안에 재료는 뭐 지방 이식일 수도 있고, 녹는 필러라고 하죠. 히알루론산 필러가 될 수도 있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하죠. 이제 스컬트라나 울트라콜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차오르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히알루론산 필러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눈밑 볼륨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눈밑이 이제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이시는 분들이라면은 소량의 필러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고려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구에 돌출되는 정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필러의 성상, 그 다음에 필러의 움직력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눈밑에 필러를 할 때는 1cc 이상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주 소량씩 정말 조금씩 집어넣고 필러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3주 뒤에는 몰딩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요. 눈에 움직임이 강하신 분들은 필러를 조금 고정할 수 있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뭐 캐번실 같은 것도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 경계가 져 있는 게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요 고랑 밑으로 여기에다가 필러를 채워서 평평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 그랬으면은 대참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필러가 이동하면서 요 지방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수술적인 방법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톡스 시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표정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눈가 주름이 계속 생기거든요. 노란색이 보톡스를 보통 시술하는 곳들이에요. 보통 눈가, 눈 외측으로 얇게 근육에 아니면 피부층에다가 보톡스를 넣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밑에는 잘 안 하는 구조거든요. 굉장히 눈이 무겁게 느껴지시고 그러실 거예요. RF, 하이프, 그러니까 고주파 장비냐 초음파 장비냐인데요. RF에는 아이 올리죠. 아이 서마지, 뭐 튠페이스, 그 다음에 하이프 장비에는 뭐 아이 울세라, 그 다음에 아이 슈링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 많이 알려져 있죠. 리쥬란 아이라고 해서 아마 그 점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나온 거고요. 바늘이 이제 보통 얼굴에 하는 것보다는 좀 가늘어요. 34게이지를 쓰는데요. 통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멍 같은 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눈이 칙칙하거나 눈에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리쥬란 아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코를 조금 자주 쓰는 편이에요. 눈 밑에 잔주름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아주 소량씩 한 3회 정도 울트라코를 좀 눈 밑으로 집어넣고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은 거울 봐서는 모르니까 병원 가셔서 실장님이 아니에요.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은 안티에이징, 특히 40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급속도로 시작되는 안티에이징은 눈가 안티에이징은 확실히 좀 잘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